이번 시간에는 이산확률 변수의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기대값을 먼저 이해하려면요. 이 기대값이 어떤 상황에 나오는 개념인가 이것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넓은 데로 옮겨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넓은 데로 왔고요. 우리가 기대값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10명으로 구성된 어떤 반에 수학 점수를 이렇게 봤더니요. 예를 들면 40점을 맞은 학생이 3명. 그죠? 그 다음에 50점을 맞은 학생이 5명. 그 다음에 60점을 맞은 학생이 2명. 뭐 이렇게 있었다라고 보도록 하죠. 그랬을 때 이 반 학생들의 수학 점수의 평균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돼? 이 반 학생들의 점수의 총합을 학생들의 명수로 나누면 되죠. 근데 점수의 총합이라는 건 결국 40점을 맞은 학생이 3명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120점 더하기 50점을 맞은 학생이 5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250점을 더하고요. 그 다음에 60점을 맞은 학생이 2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120점을 더하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명수의 총합, 즉 3 더하기 5 더하기 2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래서 이 명수의 총합이 10명이니까 그냥 우리가 여기를 10이라고 한번 써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놈이 바로 이 반의 수학 점수의 평균 점수가 됩니다. 그치? 그래서 평균은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죠.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평균이에요. 근데 요거를 똑같이 쓰되 약간 쓰는 방법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 보시다시피, 자, 요 10분의 3을 우리가 요렇게 엮어서 볼 겁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10분의 5를 엮어서 볼 거고요. 10분의 2를 엮어서 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40 곱하기 10분의 3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더하기, 얘는 50 곱하기 10분의 5가 됩니다. 그 다음 더하기 얘는 60 곱하기 10분의 2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결국 이 두 개가 똑같은 식인데 그냥 쓰는 방법을 바꿔준 것 뿐입니다. 자, 이렇게 썼을 때 우리가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바로 얘들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10분의 3, 10분의 5, 10분의 2 이거다 이거지. 그럼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해보자. 이 10분의 3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10명 중에 임의로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학생이 40점을 맞은 학생일 확률이 10분의 3입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 있는 10분의 5는 뭘까? 10분의 5는 10명 중에 한 명을 임의로 뽑았을 때 그 학생이 50점 맞은 학생일 확률이고요. 10분의 2는 10명 중에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학생이 60점을 맞았을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걸 확률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봐. 40점에다가 40점을 받은 학생이 나올 확률을 곱하고 50점에다가 점수에다가 그 점수를 받을 학생이 나올 확률을 곱하는 거죠. 60점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것들을 싹 더하면 이게 바로 평균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왜 평균이란 말을 그냥 죽 쓰면 되지 왜 기대값이라는 표현을 쓰나요? 기대값이라는 건 결국 말 그대로 기대할 수 있는 값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만약에 얘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한 반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10명의 점수들의 쉽게 말하면 이게 도수 분포표입니다. 그지? 그래서 이게 10명이 전체였고 이 10명 전체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고 그랬다면 이렇게 구하는 게 맞는데 자, 항상 통계라는 것은 어떤 상황을 가정하냐 하면 이제 어떨 때 필요하냐 하면 전체 평균을 알고 싶어. 근데 시험을 본 학생 수가 너무 많아. 그래서 물론 정확한 평균을 계산하려면 모든 학생들의 점수를 싹 다 더해서 모든 학생들의 명수로 나눠주면 되겠지만 예를 들어 뭐 시험을 본 학생이 막 몇만 명, 몇십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면 근데 그거를 다 그 집계를 낼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를 보자 이거야. 수능 시험을 봤는데 수능 수학 점수에 평균 점수가 얼마인지를 빨리 알고 싶은데
그거를 다 기다렸다가 내보내기에는 너무 기자로서, 그죠? 다른 신문사의 기자들은 벌써 평균이 얼마일 것이다 라고 내보냈는데 우리 신문사만 그럴 수 없잖아.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소위 말해서 그 샘플을 뽑습니다. 즉 표본을 추출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10명이 시험을 본 전부 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 100명이 시험을 봤는데 그중에 10명을 임의로 추출을 한 거야. 그래서 10명에만 추출을 해서 점수를 봤더니 40점이 3명 나왔고 50점이 5명 나왔고 60점이 2명 나왔다면 이때 이 10분의 3과 10분의 5와 10분의 2는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만약 우리가 100명 중에서도 40점을 맞은 학생이 약 30% 정도 된다라고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가능성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확률값으로 바뀌는 거지. 이해가 돼요?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분의 5라는 건 10명 중에서 우리가 100명 중에 뽑은 10명 중에서 50점을 맞은 학생이 5명이 나왔다면 100명 중에서도 약 50%에 해당하는 학생은 50점을 맞은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야. 상황이 이해가 갑니까? 오케이. 그럼 이 60점 뭐야? 100명 중에 10명을 뽑아서 봤더니 60점이 2명이 나왔다는 얘기는 100명 중에서도 60점을 맞은 학생은 전체 약 20% 정도 될 거다 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구한 이러한 평균값이 정확한 100명의 평균이 아니라 이 100명들의 평균이 약 이 정도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확률이라는 것은 꼭 그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10분의 3이라고 그런 것은 결국 이렇게 될 가능성이 약 10분의 3 정도 된다라고 알려주는 게 확률이잖아. 그래서 그 정도로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 확률의 개념을 동반해서 우리가 평균을 구했다면 그냥 그게 바로 기대할 수 있는 값, 즉 기대값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됐죠? 그러면 우리가 왜 기대값이라는 표현을 쓰는지를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기대값을 구할 때에는 확률 변수, 즉 여기서는 확률 변수가 점수가 되겠죠? 그래서 점수들에다가 걔들이 나올 확률 값들을 곱한 것들을 싹 다 더해주면 그놈이 바로 기대값, 즉 평균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죠? 다시 교재로 돌아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의 기대값, 즉 평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x1부터 xn일 때 그때 확률 값들이 바로 p1부터 pn으로 이렇게 확률 분포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이 확률 변수의 기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바로 확률 변수에다가 걔가 나올 확률 값을 곱해서 이것들을 싹 다 더해준 게 바로 기대값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대값은 이렇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즉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에다가 걔가 나올 확률 pi를 곱한 것을 다 썸해주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확률 변수 x의 기대값, 이 왜 기대값이라고 하는지 설명드렸고요. 또는 그냥 우리가 평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호로 2의 x인데 2의 x는요. 기대값이 원래 expectation value입니다. 그래서 expectation의 2를 따서 2를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확률 변수 x를 나타내 줍니다. 즉 확률 변수 x의 expectation value, 즉 기대값이다 라는 걸 나타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m으로 나타낸다 그랬는데 이 m은요. mean에서 첫 글자를 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삐리들한테 mean이 뭐냐? 그럼 의미한다. 나 이 정도도 모를 것 같아 라고 얘기하지만 이 mean이 결국은 뭐가 되냐면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뭐예요? 비열한 이런 뜻도 있나? 그런 또 대답을 하고요. 요게 이제 대학교에서 통계학을 배우게 되면 mean의 평균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mean의 그 m을 따서 우리가 평균 m으로 나타낸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봐. 얘가 예를 들어 상금이 오른쪽과 같은 제비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등 제비는 하나밖에 없고요. 2등 제비는 2개 들어있고 3등 제비는 3개 들어있고 꽝은 4개가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금을 우리가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면
이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봐. 결국은 이 1등이 될 확률을 우리가 10분의 1로 계산할 수가 있죠? 2등은 10분의 2고요. 3등은 10분의 3이고 꽝은 10분의 4가 됩니다. 됐죠? 그럼 이거야 바로 내가 상금을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10분의 1, 즉 확률 10분의 1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예요. 따라서 가능성의 개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상금의 확률 변수 x로 놨을 때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바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금의 걔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을 곱해서 그것들을 싹 다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겁니다. 따라서 얘는 1000 곱하기 10분의 1 얼마예요? 100이죠? 플러스 200 곱하기 10분의 2 얼마예요? 40인가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얼마예요? 50 곱하기 10분의 3 15죠? 그 다음에 0 곱하기 10분의 4 해봤자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15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럼 봐. 이게 이제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만약에 이 제비 뽑기를 하는데 참가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참가비가. 근데 참가비가 155만 원보다 더 많아. 즉 한 번 참가하는데 200만 원을 내. 이거 완전 도박이다. 그죠? 이런 일은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참가비가 200만 원이라면 이 도박은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기대값이 155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기대값보다 더 많은 참가비를 내고 이 제비뽑기 도박에 참가를 하냐고. 그 바보 같은 짓이다 이거지. 그지? 그럼 예를 들어 참가비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해볼만 하다 이거야. 왜? 기대값이 155만 원이니까 우리가 충분히 100만 원을 내고 15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잖아. 그럼 해보는 거야.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 확률이라는 거, 기대할 수 있는 값이라는 거는 꼭 그렇게 된다라는 것도 아니고 꼭 그렇게 안 된다라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 시행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잖아.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 지배된단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 참가비를 200만 원을 냈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에 당첨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800만 원을 더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 800만 원을 더 가져갈 수, 그렇지. 왜냐하면 200만 원을 내가 참가비로 냈으니까.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의 참가비를 냈지만 꽝이 돼가지고 100만 원만 그냥 버리는 사람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적인 지식에 따르면 참가비가 155만 원을 넘어가면 참가 안 하는 게 맞고 참가비가 155만 원보다 적다면 참가해도 괜찮은 걸로 판단을 하지만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우리가 의도한 대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계에 따른 그런 결과 있잖아. 통계를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항상 100% 믿어서는 안 되고 이러한 자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조를 해야 돼. 참고하는 수준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통계학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다 보면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그 통계학을 이용했을 때 좀 더 확실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통계학이라는 게 이런 정보를 우리에게 주긴 하지만 그런 정보를 우리가 맹신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문제를 보시면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도수 분포표에서 평균 m을 구하면 이게 이제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아까 그 학생들 수학 점수 평균 내는 거. 그래서 별량이 x1부터 xn까지 있고 그에 해당하는 도수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걸 이렇게 구하잖아. 근데 이거를 다르게 어떻게 쓸 수도 있냐 하면은 이렇게 n분의 이 n이라는 건 누구야? 도수의 총합을 나타냅니다. 그죠? 그래서 도수의 총합을 n이라고 했을 때 n분의 fi로 쓴다면 이 부분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의 개념이 돼서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대값을 도출해낼 수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됐죠? 그럼 끝났지 뭐. 그럼 볼까?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오른쪽 표와 같을 때 x의 기대값을 구하세요.
자, 0 곱하기 3분의 1, 0이고요. 1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더하기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3분의 1,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4분의 3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요거는 그냥 1 되는 거니까 결국 1 플러스 3분의 1이 되고요. 얘는 3분의 4가 기대값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기대값 x는 얼마다? 3분의 4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기대값이 뭔지 알았고요. 기대값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개념만 알고 있으면 기대값을 구하는 문제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됐죠?